자, 세 번째 기업은 여러분들 아실라고 보는데 휴렉 패커드 HP. 기업명은 휴렉 패커드고요. 설립자가 윌리엄 레딩턴 휜릿. 이게 휜릿이래. 휜릿. 정확하게. 예. 그다음에 데이빗 패커드라는 분이 1939년에 설치한 컴퓨터 하드웨어, 프린터, IT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던 이 기업도 캘리포니아에 있어. 캘리포니아 기업만 고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이름으로 돼 있는 기업을 고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름을 골랐는데 이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이 꽤 나이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예. 그다음에 데이빗 패커드와 힐릿 패커드, 윌리엄 레딩턴 휜릿. 이름을 정할 때 둘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사업을 할 건데 그래도 회사 이름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죠.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그냥 우리 이름 두 개 합치자. 김현장이네. 김현장. 김현장 합치자 그랬는데 누구 이름을 앞으로 할까 해서 그 동전 던지기를 딱 했대요. 그래서 실제 동전 던지기로 먼저 나온 이름이 데이빗 패커드였어요. 그럼 패커드 휜릿인데. 패커드 휜릿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데 휜릿 패커드가 낫겠다. 발음이 더. 그래서 패커드의 주장에 의해서 휜릿 패커드가 된 겁니다. 예. 자, 이분들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에디슨가 360번지의 작은 창고 안에서 시작된 원래 이 창고가 있어야 돼. IT 기업들은 꼭 창고에서 시작해. 여기가 우리 진짜. 창고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창고가 일이 안 돼. 창고가 있어야 돼요. 이 둘이 1934년 스탠퍼드 대학의 동기예요. 대학 동기. 같은 과. 스탠퍼드 대학이라면 믿을 만하지. 그렇지. 여기가 요즘에 뭐죠? 이게 무슨 IT 기업이 모이는 미국에 갑자기 실리콘밸리 원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가 상시됐다고 생각하면 좋은 게 이 두 사람이 1949년 처음으로 요 창고가 그 창고입니다. 창고에서 개발한 게 뭐냐면 오디오 발진기라고 해서 특정 주파수의 오디오를 생성해내는 요걸 만들었어요. 요걸 어디에 파냐? 처음 만들어서 월트 디즈니에 팔아요. 예, 또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였다면 직원들을 뽑을 때 당시에는 직원들을 뽑고 되게 많이 해고시키고 이런 일들이 되게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평생 같이 갈 직원들을 뽑자. 그 직원 선발 전부터 되게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복지죠. 사회복지, 그러니까 회사 내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 그래.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그런 게 좀 많이 이어지죠. 예. 그런 정신이. 그런 정신이 일본식이네, 일본식. 그런 정신이 그 실리콘밸리에도 지금도 장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는 모든 기업들이 이 휜릿 패커드가 초기 기업이었으니까 그것들을 이어받고 인사제도나 이런 복지제도를 그대로 지금도 이어받고 여기 출신들이 나가서 수많은 기업들을 만듭니다. 네. 와, 빨리 영어 공부해야겠다. 실리콘. 그 휜릿 패커드가 원래 그 돈돌이 나였던 삼성전자랑은 라이벌이잖아요. 프린터 사업부가. 그 원래 삼성 휜릿 패커드라고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삼성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떨어져 나왔지. 예. 이 실리콘밸리의 첫 되게 역사를 만드는 휜릿 패커드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휜릿과 패커드는 아니네. 아니죠. 네. 예, 얼굴을 딱 보면 누군지 모르시겠죠. 예. 모르겠습니다. 워즈니악.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 얽힌 사연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머리가 없을 때 사진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젊은 있을 때 사진은 아예 못 알아보겠네. 뭐냐면 이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 스티브 잡스도 창고에서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대요. 이상한 짓 많이. 예, 그래서 음향기 뭐 만드는데 부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빌 휜릿, 레밍턴 빌 휜릿 집에다 전화해 걸어가지고 나 뭐 그 좀 달라고? 부품이 없는데 좀 그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너무 웃기잖아. 꼬마애가 우리 집에 한번 와라. 우리 창고에 와라. 뭐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그래서 어릴 때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 되게 부유한 집안 아이였어요. 예, 그래서 간 거야. 근데 애가 너무 총명하고 너무나 이런 일을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름방 내내 그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엄청 도움이 많이 됐겠네. 예.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의 지금의 애플이 되기에는 이 휜릿 패커드라는 기업에 그 도움이 되게 컸다. 또 워즈니악은 왜 유명하냐면 워즈니악은 원래 휜릿 패커드 직원이었어요. 평생 직장인데 왜 나와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싶었겠죠. 뭘 주창했냐면 이젠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올 거다. HP가 안 들었구나 그거를.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근데 워지니악은 되게 개발자거든요. 완전한 개발자야.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대표님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만나. 그래서 스티브 잡스한테 찾아간 거야. 에이씨 하면서 나왔구나. 예. 그래서 당시에 개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애플의 원형 워즈니악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워즈니악이 그걸 애플사에 제안했더니 스티브 잡스가 와 대박이다 이거 만들자. 그래서 애플이 만들어진 거예요.
워즈니악이 이런 그러니까 둘 다 HP랑 다 연결이 있었던 HP를 거예요. 뿌리로 두 사람이 만나서 최고의 기업, 예. 거대 기업 애플을 만들었다. 애플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움을 줬잖아 그 HP가 그래서 애플이 너무 잘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서 뭘 만드냐면 이거 뭐죠 이게 뭐야 이거 아이팟에 HP 로고를 찍어서 파는 이 합작품 공동 합작품을 만드는데 엄청 안 팔렸대요. 저거 HP가 근데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저게. 그러니까요. 이 판매를 접었답니다. 1년만. 은혜를 갚겠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전혀 아니 같지 이게 않는 도움이 스토리. 되는 쪽으로 갚아서 저렇게 형식만 하면 저건 그냥 형식만 취했지 뭐 같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두 개 로고가 찍혀 있죠. 부사 제품에 아이덴티티가 뭐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야. 고민은 1도 없었네. 그냥 HP 플러스 HP 적어준 거밖에 없잖아요. 나이브했네. 라이브 했죠. 그래도 뭐 은혜를 갚겠다는 은혜를 갚겠다는 은혜 갚은 까치는 안 됐습니다. 은혜 갚은 스티브 잡스. 어쨌든 애플사와는 힐팩커드와는 그다음 지금 실리콘밸리에는 그 모든 기업의 기본이 HP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기업입니까? 다음 기업입니다. 네. 들어봤나요? 프레벨? 프레벨. 프레벨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예. 이건 모르겠습니다. 프레벨이란 기업은 한국 기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 한국 기업이고. 기업인데 프레벨이 어떤 교육자겠지 뭐. 너 어떻게 알았어? 한국 사람을 안 쓰고. 프레벨이 아동 교육학의 효시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발음 교육 프레벨. 프리드리 프레벨이라는 분이고 독일 분입니다. 1782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이분이 그 대학에서 예나 대학이라는 곳에서 자연과학과 공학 이공계 계열이었어요. 이걸 공부하다가 그 유명한 페스탈로치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를 만나서 교육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캐딩턴 대학인가 독일의 캐딩턴 대학에서 이과대가 했잖아. 화학, 물리학, 광물학 뭐 이런 자연 철학을 계속 배워요. 그러다가 나폴레옹 전쟁 때 군 생활을 하게 돼. 그래서 뭘 느끼게 되냐면 군인이 육체잖아. 육체와 정신이 뭔가 이렇게 상호 연관을 주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교육학의 어떤 개념들이 있으면서 이걸 좀 어떻게 교육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에 일본 독일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어.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치원 같은 곳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자기가 학원을 만들어 지난번처럼. 그래서 자기가 교사하다가 에피크로처럼 학원을 차린 그게 카이라우 학원이에요. 카이라우.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인재들 영재들 키워내다가 인재 배출. 인간의 교육이라는 일종의 교육학 책을 처음 써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되게 혁신적인 사상들이 많이 담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베를린, 그 독일의 수도로 가야죠. 맞나요, 베를린?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입니다. 아테네로 가듯이. 그렇지.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놀이 교육이라는 걸 창조하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아이들은 놀이가 어떤 교육의 기반이 된다라는 새로운 개념을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1800년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놀이 교육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 프레벨이 원조네. 그렇죠. 그래서 프레벨은 교구가 되게 유명한데. 프레벨 교구 유명하죠. 그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처음 개념을 만든 게 프레벨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 프레벨의 마크가 또 삼각형. 아니 근데 독일에는 프레벨이랑 없어. 한국. 근데 저 한국에 저분이 대단하시네. 저 프레벨을. 아니 이것도 일본 프레벨에서 우리나라는 출판사였거든요. 일본 프레벨에 가서 책 저작권인율을 가져오면서 그 책을 번역해내면서 팔다가 출판만 하다가 그게 교육업으로 됐다. 그걸 교육업으로 하자. 이걸 교육적으로 좀 교육업으로 하자. 이것도 방문교육이거든요. 방문교육 업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좀 독특해요.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사상. 범신론입니다. 만물 영혼선. 그래요? 이 당시에 특이하네. 그래서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아이들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이 있다. 근데 그거 아이 스스로 깨우치기 어려우니까 그걸 교육을 통해서 그걸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유아기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서 지금의 프레벨 교육이 된 겁니다. 이와 비슷한 교육이 뭐 한국 몬테소리. 그렇죠. 이름 몬테소리도 사람 이름이에요. 나는 그래갖고 몬테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몬테소리도 사람 이름이고 제가 빨간 펜은 사람 이름입니까? 빨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 구몬은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고. 근데 왜 빨간 펜만 사람 이름 아니야? 빨간 펜이라는 사람 레드 펜이라는 알겠습니다. 제가 구몬 교육에서 일을 근데 했잖아요. 구몬은 그러면 사람 이름이 한국 사람인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구몬 도루라는 일본의 수학 교사예요. 나 구몬은 당연히 유럽이나 이런. 아니야.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
구몬에 대한 얘기 좀 1950년대였는데. 구몬을 소개해 주시지. 아니 구몬은 너무 유명했어. 이게 되게 유명한데. 아 몰랐어요. 나 사람 이름인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수학교사였어요. 근데 수학교사였는데 자기 아들이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야. 내가 수학 교사인데. 내가 수학교사인데 아들이 수학 성적을 받았는데. 중이 재물이 못 가면.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아빠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들 교육시키려고? 아들을 교육시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 반을 잘라가지고 한 10문제 정도를 써요. 근데 아들이 기초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의 수준에서 무조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지를 낸 거야. 넌 이 정도는 100점 맞겠지 하면서 10문제 풀어. 근데 애가 100점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생전 처음으로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 책임감이 생겼어요. 재미를 붙였어. 그래서 아빠가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 그러니까 항상 100점을 유지하는데 요걸 조금씩 높였더니 아이가 그 1년 사이에 그 학년보다 두세 학년 위에 거를 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몬 수학의 원리였었어요. 그래서 구몬은 보니까 좀 같은 비슷한 거 반복을 많이 하죠. 반복 엄청나게 하죠. 그리고 하루에 되게 많이도 안 애들이 풀어요. 좀 지겨워요. 반복이 많다고. 근데 어릴 때 공문 그 공문이 구몬의 한글. 그럼 IQ 템플은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아닙니까? 한글 아이템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문이라는 게 그 일본어로 공문인데 일본어로 읽으면 구몬이라고 읽는 거예요. 예, 그 일본어로 읽으면 구몬이 되는 거고 같은 거네요. 네, 같은 거예요. 공문교육원 그게 같은 거고 되게 그 눈높이 들어갔죠. 눈높이에. 그렇죠. 그 눈높이는 사람 이름입니까? 눈높이 사람 이름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여기 얽힌 사연이 있는데 원래 눈높이가 있잖아. 우리 일본에서 되게 유행하면 그 맞아요. 저작권 가져와요. 없이 예전에 많이 맞아요. 가져왔죠. 저작권 없이 그걸 가져와서 막 복사해서 해적판, 팔았던 거 해적판을. 해적판. 근데 그게 해적판으로 팔리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건담도 막 실제 눈높이에 그 했던 상대 기업에서 그거 사온 거 교원 기업에서 정식 프랜차이즈를 받아오고 지금 눈높이는 일종의 경쟁 기업이 됐고 근데 그 비슷하게 교실도 만들어 팔기 시작하죠. 예. 뭐 그런 흑역사가 좀 있습니다. 예. 마지막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역시 데일 카네기 나와요. 아니 이거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예, 우리 데일 카네기 홍보용으로 한번 해야 되지 홍보용으로 않을까? 한번 해야 됩니다. 예. 데일 카네기도 사람 이름이다. 그렇죠. 철강왕. 심지어 저거를 데일리 카네기라고 매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 데일리 트리뷴 뭐 이런 것처럼 진짜 많아요.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데일 카네기입니다. 예. 다일 공동체. 기업명은 데일 카네기 어소시에이트. 그렇죠. 예. 데일 카네기는 1912년에 설립을 했고요. 지사가 80여 개 국가 글로벌. 예, 우리나라는 데일 카네기 코리아고요. 서울시 강남구 역사원 17일. 이런 것까지 소개해 줍니까? 예. 최은순 대표님이 계시고 우리나라는 1992년에. 이거 우리 방송이고 후원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 자, 데일 카네기가 저 카네기가 본명이 아니라고 되게 알고 있는데 실제 본명은 데일 하비슨 카네기예요. 그렇죠. 철자가 틀린 거야. 철자로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예 이름이 다른 건지 알고 계시는데 철자 왜 바꾼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가 이 카네기예요. 비슷하게 예전에는 노출되게 하려고. 예전에는 오히려 그 노출되게 만들려고. 오늘날로 치면 저게 어그로입니다. 어그로지. 머리 잘 쓰네. 근데 카네기 이름 발음은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데일 하비슨 카네기랑 안 하고 그냥 데일 카네기로 이름을 고치고 카네기 철자를 바꾼 겁니다. 예. 근데 성은 성이거든요. 저 카네기가 미국인 성이 뒤에 있으니까. 근데 성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좀 그렇긴 하다. 어쨌든 아무튼 데일 카네기는 1988년 미주리지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미주리. 동생이 있죠? 동생인가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있고 실제 이제 1912년 뉴욕 YMCA 빌딩 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미국 본사 홈페이지와 우리 회사 본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뒤져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저 사진은 그 약간 이후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 클래스에는 수강생이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았을 거라. 그렇죠. 저건 좀 유명해지고 난 이후. 유명해지고 난 첫 후에. 클래스는 수강생이 6명인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일 카네기 되게 유명한 게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와 개인적인 인연 있는 거 그거 모르세요? 네, 그건 몰랐어요. 그 프레드 트럼프가 실제 데일 카네기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좀 배우자 1대1로 하사를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저렇게 이렇게 쇼맨십이 강하고 말을 잘하나? 되게 유명한데. 좀 안 좋은 근데 쪽으로 데일 카네기 자서전 읽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원래 세일즈를 하셨어요. 꿈은 뭐였냐면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셨어요. 근데 잘생기셨네. 세일즈 근데 키가 되게 작으셨고 왼손이었나? 손을 다쳤죠. 손을 어릴 때 손가락 다쳐서 하나가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4개밖에 없는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씻을 때 한번 맞는 거 말고는 내가 손가락이 4개인지 잊어버린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셨답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제 1930년에 사업이 번창하게 돼요. 그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1930년에 시작하고 이 데일 카네기 코스 라이센스를 막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사업이 잘 됐어요. 일단 미국 안에서. 그러다 1936년에 그 유명한 책
How to Influence People. 예, 데일 카네기. 1936년에 이 책이 출간. 이게 데일 카네기 얼굴인가요? 그렇죠. 예, 저에게 젊었을 때 얼굴이네요. 예.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 어쨌든 이 책이 출간되고 더 유명해졌어. 그렇죠. 이 책이 출간되면서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1954년에 유럽, 호주, 아시아로 이 데일 카네기 프랜차이즈가 막 팔려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데일 카네기 어소시에이트라는 회사로 통합하게 돼요. 근데 저 사진은 일본인가? 동양 사람. 동양 일본인인 것 같아요. 일본. 맞아.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진짜 오래부터 예. 오래전에 시작.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 혹시 뭐 자서전 읽으면서 내 자서전을 안 읽어봐가지고 뭐 세일즈에 대한 자서전은 아니었고 셀프 헬프 메시아라고 이제 전기죠. 전기 평전인데 그 평전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좀 담겨 있긴 하죠. 에피소드 없어요? 기억나면 에피소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손을 다친 거는 왜 다쳤냐면 그 엄청난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장난치면서 놀다가 이제 다락에서 점프 뛰었는데 잘못 넘어져서 짚었는데 땅을 짚었는데 못이 손에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놀다가 그렇게 된 거라서 아니면 뭐 저기 손에 이제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우리가 흔히 가끔 이제 한 박사님 강사니까 아시겠지만 열정은 알려지지 않은 성공의 비밀이라는 그 커멘트를 쓰는데 그렇죠. 그 커멘트를 어디가 출처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다 그렇죠. 대부분이. 열정은 그게 그냥 근데 너무 뻔한 말 같잖아요. 열정은 성공에 알려지지 않은 비결이다. 예. 그게 너무 뻔한 말이라서 그게 교재 어디 한 군데 그냥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를 인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실 그거 언급도 잘 안 하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에피소드가 이제 어디서 났어요? 적혀 있는데 카네기 씨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폐결핵이랑 이런 게 와서 거의 눈도 잘 안 보일 정도고 이제 돌아가기 직전이었어. 그 자기 졸업한 미주리 학교에 이제 졸업 축사를 하러 갔는데 거의 이제 제대로 걷고 말하기가 힘든 체력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서서 정말 짧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을 교육자로서 살아오면서 뭔가 그거를 메시지를 메모 한 줄 정도로 언급하고 내려야 돼. 그게 이제 생전의 마지막 대외 활동 공식 기록으로 돼 공식적인 있거든요. 대외 활동.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평생을 만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이유는 다 달랐다. 누구는 뭐 뭘 잘했고 누구는 인간관계가 좋았고 누구는 뭘 잘했고 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의 성공의 그 비결은 다 달랐지만 유일하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면 모두가 열정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열정이 성공에 알려지지 않은 비결이다라는 글자를 써서 띄엄띄엄 그 글자를 그냥 다 읽고 마지막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글자가 지금 교재에 써 있는 거예요. 열정이 알려지지 않은 성공의 비결이다. 그 중요한 스토리를 왜 잘 모르고 있지? 그거 나도 몰랐다니까. 그거를 저 전기에 보니까 딱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튼 마지막 말이네.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말인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그걸 딱 보고 보니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왜냐면 아까 휴레 패커드는 뭘 잘해서 성공했고 그 사람은 사업 수완이 좋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성공의 공통점은 그래도 열정이 있더라. 그 자기 개발이랑 성공하게 그 많은 것들을 해오고 마지막 순간에 한 얘기가 마지막 그 얘기 그거를 띄엄띄엄 얘기했다니까 그거 의미가 있는 얘기 같더라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마지막. 저희 회사의 데일 홍보를 카네기라는 하면서. 분을 홍보하면서 조사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는 흔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아나? 그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성공한 나 사람들이잖아요. 리바스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까 마지막 그 얘기처럼 뭔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도 전기죠 그게 전기. 자서전은 아니고 전기. 너무 두꺼워서 함정기. 그 얘기 쉽지 않죠. 제가 이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없어. 그거 제가 어디 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있을 없어. 겁니다. 아마. 없어서 나중에 한번 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몇 년 일하셨죠? 10년, 12년 차. 10년 동안 안 보고도 잘 하셨는데 뭐 이제 와서. 뭐 그래도 호기심이죠, 뭐. 호기심이죠 진짜. 그럼 이제 그거 읽고 나면 또 이제 진급하시겠네. 또. 저희 진급이 별로 없어요. 아니 마스터 그거 하셔야죠. 이게 여기 그 데일 카네기 그 유일한 마스터가 또 옆에 계셔서 이렇게 좋은 에피소드까지 또. 데일 카네기 마스터 2명으로 이제 늘렸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제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밌었네요. 예, 재밌었습니다. 브랜드가 된 인물들 그 끝은 어디인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